이제 한 달 후면 우리는 오징어 게임의 인상적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6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 현상의 마무리는 최근 수많은 새로운 장면이 담긴 첫 번째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주연 배우 이정재는 마지막 게임 촬영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캐릭터 운명을 암시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첫 번째 티저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특히 마지막 시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사건에 앞서 기대할 것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를 놀라게 했으며 동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장면을 실제처럼 제시하여 우리를 오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시즌2의 홍보 캠페인 기간 동안 기훈이 진행 요원과 마주쳤지만 실제로는 그의 꿈이었던 경우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티저에는 많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악몽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티저가 문자 그대로 다양한 상징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운이 들어있는 분홍색 리본이 달린 검은 상자를 경비원 그룹이 운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최 측은 단 한 명의 생존자만 남은 폭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상자는 주인공이 누워있는 관을 연상시킵니다. 시청자들에게 이것은 기훈의 운명이 비극적일 것이라는 확실한 암시입니다. 시리즈 제작자 황동혁은 이전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456번 플레이어가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정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마지막 게임이 수행하기 가장 복잡하고 매우 감정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기훈의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시리즈의 핵심 인물이며 시즌3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줄거리가 그의 존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말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줄거리는 더 이상 그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훈의 줄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가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많은 사람들처럼 게임에서 죽거나 다른 플레이어를 구하고 게임을 중단시키면서 죽거나 새로운 진행 요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웅의 운명은 게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결정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토니 스타크의 자기 희생과 유사하게 게임을 중단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결말이 될 것이며 상징적인 관과 배우와 감독의 인터뷰가 이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기훈은 처음에는 의식이 없지만 어느 순간 같은 상자에 누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는 그가 이미 침대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시나리오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를 상자에 넣어두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느 순간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깨어난 후 다시 폭동을 조직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중단 또는 계속에 대한 투표권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투표 중에 유일하게 방관했기 때문에 같은 장면에서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구슬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 방의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모든 플레이어는 그가 참여하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그를 돌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주최 측은 그에게 선택권도 박탈하고 또 다른 게임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억하신다면 시즌2의 크레딧 이후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개의 거대한 인형을 포함하는 새로운 게임을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영희였고 두 번째는 철수라는 소년이었습니다. 두 인형 모두 시즌3의 첫 번째 포스터에도 등장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의 새롭고 더 복잡한 변형이나 산을 오르는 게임을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티저는 완전히 다른 대규모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희와 철수는 시즌 중간을 채우기 위해 나중으로 미뤄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껌을 내놓는 것과 유사한 자동 판매기에서 무작위로 빨간색 또는 파란색 구슬을 받습니다. 덕분에 플레이어는 빨간색 팀과 파란색 팀으로 나뉘어 서로 대결하게 됩니다. 일부 세부 정보는 이 게임에서 칼이나 다른 날카로운 무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각 참가자는 내용물이 공개되지 않은 상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상자와 파란색 상자에는 삼각형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다른 기호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방에는 칼 모양의 입구도 있어 다음 라운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암시합니다.
란 장면 후 플레이어는 미로를 연상시키는 좁은 복도를 이동합니다. 일부는 결투를 준비하거나 누군가를 제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기운 뒤의 한 장면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있는 디지털 전광판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보여주는 순간 전광판의 시간이 456번 플레이어의 번호와 일치하는 4분 56초에 멈췄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징주의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냥꾼 희생자 스타일의 게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플레이어는 무기를 받고 칼 모양의 입구를 통해 미로로 들어갑니다. 파란색 참가자는 희생자 역할을 하며 그들을 위한 미로 입구는 열쇠 구멍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경쟁자는 승리 확률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각 팀에서 한 명씩 들어갑니다. 빨간색 플레이어의 목표는 5분 안에 상대를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파란색 플레이어의 목표는 5분 동안 미로에서 사냥꾼으로부터 숨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경비원이 실패한 사냥꾼을 직접 제거합니다. 동시에 파란색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충돌을 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파란색 플레이어는 반드시 도망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20번 플레이어의 장면으로 나타나며 그녀는 분명히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로 눈에 띄는 참가자가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제시되는 넷플릭스 스타일입니다. 구슬 안에 이 게임을 위한 추가 기능이 들어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안에는 플레이어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파란색 플레이어 4명이 문자 그대로 5번째 플레이어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사냥꾼과 희생자는 아직 플레이어가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즌3의 첫 번째 게임이 될 것입니다. 팀이 균등하게 나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레이어의 절반이 정확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가들은 핵심 영웅들만 빠르게 남길 것입니다. 나머지 게임에 관해서는 이미 지시가 있었던 최소 3개가 더 남아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영희 인형 게임이며 다른 2게임에 대한 지시는 참가자 침실에 있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벽의 그림 덕분에 어떤 게임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2는 같은 원리를 따르지만 그다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폭동 이후 벽이 드러나면서 철봉놀이 또는 원숭이 비아와 체스판을 연상시키는 게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는 철봉놀이가 신체적 힘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다지 적합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걸고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체스는 매우 성공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결승전에서 진의 앵교원과 기위, 우기와 기운이 참가자를 체스판의 말처럼 사용하여 서로 체스를 둘 것이라는 이론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게임 주최 측은 이런 식으로 남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주인공에게 지우고 그의 드라마와 투쟁을 최고조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전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충분할 것입니다. 티저를 끝까지 본 모든 사람은 검은 배경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준이는 시즌2에서 임신 후기였으므로 아기 출산은 불가피했습니다. 시즌2에서 진행 요원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게임 주최 측이 그녀를 집으로 보낼 만큼 충분한 인간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란 이후 그녀와 다른 모든 생존 캐릭터에게는 모든 것이 암울해 보입니다. 주최 측은 더 공격적일 것이며 어떤 플레이어에게든 자비를 베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티저 마지막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준희에게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게임 중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어머니를 위한 선택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관찰자들이 그녀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그를 되찾기 위해 게임을 마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적 원칙을 가진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녀를 보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게임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와 참가자들의 인간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리즈는 이미 시청자들을 오도하여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캐릭터의 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는 아기는 티저에서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 보여준 이러한 악몽 중 하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준희가 언제 출산할지 알 수 없으며 이것은 게임이 끝난 후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티저에는 게임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진행되던 공갈라인과 게임 사이트
식사까지 준비해 까까꿀즈 준비한 영향력 있는 관찰자들의 귀환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즌 1에서는 음료와 다양한 오락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최고위급의 영향력 있는 관찰자들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게임의 주요 후원자입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모든 추가 선수 모집을 막고 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호 형사가 여전히 섬을 찾는 여러 장면을 봅니다. 처음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모습으로 보이고 한 장면 후에는 이미 화려하게 장식된 방 중 하나에 자동 소총을 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줄거리상 이것은 그가 주요 캐릭터 중 하나이고 주변 해역에서 목적 없이 수영하며 시리즈의 나머지 부분을 보낼 의도가 없기 때문에 매우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시즌은 단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티저에는 귀 뒤에 칩을 단 알려지지 않은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딸을 위해 게임에 참가한 246번 플레이어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죽음은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으며 게임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3자와 협력했기 때문에 섬에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티저는 또한 어머니와 아들이 반대팀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감자는 빨간 팀에, 아이온시그는 파란 팀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의 무자비함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서로 대결하도록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저에는 사냥꾼이었던 감자가 아들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그가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울고 있는 감자의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지막 시즌은 매우 나시션하고 극적일 것입니다. 단 6편만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은 번개처럼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티저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결말에 대한 다른 이론을 들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곧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